자, 아찔아찔 화학 황금 비밀을 찾아라. 우리 하진이부터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 레오가 동전 등의 물건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손수건을 만들어서 마법나 과학 대회에 나가서 이기려고 했는데 자기였으면 만약에 대회에 나간다고 치면 발명품은 아무거나 만들 수 있으면 뭐를 만들지 그리고 이유 이해했어? 이해는 했는데 생각 한번 해볼래. 나는 만약에 마법대회에 나간다면 살짝 무슨 음식이나 재료를 영원히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정확히 잴 수 있는 컵 같은 거를 만들 거야. 왜냐면 쓸 수 있는 방식이 많아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세연아, 너는? 나는 숙제 다 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 왜냐면 숙제하는 거 너무 힘들어. 선생님은요? 저라면 여기서 뭐 이게 화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19 관련되어서 그 화학 그런 뭐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코로나19를 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연이. 근데 여기 이 책에서 여러 가지 화학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새롭게 알게 됐거나 뭔가 인상 깊었던 그런 점은 뭐였어? 하진이. 나는 18K 황금이 지구에서 가장 흔한 탄소 물질이라는 거를 처음 배웠어. 선생님은요? 저는 뭐 이 책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그 59쪽에 그 여러 가지 물질의 발화점이라고 해서 그 가장 불이 잘 붙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잘 특별히 뭐 그런 배경식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보니까 황이 가장 잘 붙고 가장 잘 붙지 않는 것은 일산화탄소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레오랑 실버는 그냥 노인이 얼른 가라고 해서 갔는데 네가 레오나 실버라면 끝까지 황금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갈 것 같아? 아니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할 거고 이유도 말해주고. 하진. 나는 그냥 갈 것 같아. 왜냐면 자기 집에 찾으러오고 이상한 자기가 조정 못하는 신발을 못 받는 신발을 자기 집안에 해놓고 나서 그냥
뭐 황금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 살짝 불공평한 것 같아서 그냥 갈 것 같아. 선생님은요? 저도 뭐 황금을 만드는 것 같은 거는 결국은 이 사람들도 성공 못한 거고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우선은 자기 안전과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났어.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은 과학 분야 중에서도 특별히 무엇에 관해서 알려주는 거야? 헐. 화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자, 화학이 뭐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화학이란. 구성 여러 물질이 구성돼 있는 그런 과학 처음 구성 과학 그런 거. 세연이가 생각하는 화학이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서 하는 그런 거. 자, 책 25쪽. 에 보면 화학이 뭔지 설명이 나와 있거든. 하진이. 화학이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성분을 알아내는 거고 또 물질이 섞여 있는 반응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화학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을 섞으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을 보고 우리가 화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이 우리 생활과 큰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과 화학이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하는지 화학이 우리 생활과 관련 있는 걸 하나씩만 예를 들어 볼까? 하진이, 세연이가 화학이 우리 생활과 관련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진이. 이거는 저희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 실험 그 과학으로 키운 다이아몬드나 그런 보석을 살 때 화학을 이용해서 키우는 것 같아. 세연이. 뭔가 어떤 병이나 문제 같은 게 생겼을 때 원인을 찾거나 뭐 무슨 그런 문제 같은 걸 해결할 수 있는 걸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연이 목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네. 그래서 정확하게 잘 못 들었어요, 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뭐라고?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보면 비누가 화학과 관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비누가 화학과 관계가 있는 거야? 하진이. 원래 액체였던 비눗물이나 그런 거를 살짝 구체로 만드는 게 화학이랑 관련돼서 자, 비누라는 것들이 원래 세상에 존재했던 거야,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존재하지 않았어요. 비누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뭐 물론 이제 비누도 이제 뭐 그 어떤 걸 갖고 만드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뭐 동물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의 다른 성분을 섞어서 우리가 비누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안에도 이른바 화학의 작용이 속하더라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운동화나 뭐 우리가 먹는 버터나 마가리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화학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 여러 물질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거나 이처럼 우리가 화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학에서 이 책에 보면 특별히 겉보기 성질이라는 게 나오거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중에 아이고, 겉보기 성질이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겉보기 성질이 뭐래? 어, 책 32쪽. 겉보기 성질. 세연이. 눈으로 알 수 있는 성질? 자, 눈으로 알 수 있는 성질을 보고, 그렇지,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알 수 있는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매끈한 거랑 음, 살짝 더 모래처럼 여러 알갱이로 살짝 뭐라 하지? 음, 이루어져 있는 거? 음. 자, 겉보기 성질의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빛깔이지, 빛깔. 이 물질이 하얀색인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그렇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겉보기 성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겉보기 성질이라는 것들은 꼭 이렇게 눈으로 알 수 있는 성질 외에도 우리가 뭘 맡아서 냄새를 맡아서도 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성질, 또는 맛을 보고도 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성질. 하진이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매끄러운가 이거는 뭐 촉감. 촉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질의 특성,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했던 맛, 빛깔, 냄새, 촉감, 요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질의 특성에는. (33쪽) 그 네, 어떤 것들이 있어? 또 뭐라고? 그 물질의 특성. 그, 어느 온도에서 끓을 때 끓는 점. 또 물에 어는, 녹는 녹는 점. 또 어는 점. 어는 점. 또 하나 더 나와 있네. 기체로 살짝 증발하는 거? 응? 기체로 증발하는 거? 기체로 증발하는 건 그건 끓는 점이잖아. 끓는 점, 용, 녹는 점, 어는 점 말고 또 하나 뭐 있어? 용해도? 용해도가 나와 있지. 자, 끓는 점은 금방 있고 녹는 점이란 게 뭐야? 물에 녹는 거. 언제 물에 뭐 하게 되는지, 녹게 되는지, 녹는 점이 언제인지. 어는 점은 언제 몇 도에서 얼는지.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고,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고, 끓는 점은 액체가 뭐가 되는 거고, 기체가 되는 거고. 기체. 용해도는 요- 그, 용해도가 뭐야?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나 끓는 점을 알 수 있는 방법? 용해도가? 자, 용해도는 얼마나 잘 뭐 하는지 녹는지를 나타내는 정도. 설탕이 그 뭐 물에 잘 녹는지, 뭐 소금이 물에 잘 녹는지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잘 뭐 하는지 녹는지가 그것들이 뭐 하다라는 거야. 제각각 다르다라는 거야.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용해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 꼭 물이 아니더라도 물이 됐든 알코올이 됐든 그런 것들의 어떤 물질이 얼마나 잘 녹는지 그것들을 보고 이제 용해도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이렇게 맛과 빛깔과 냄새와 촉감, 그다음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용해도가 각각 뭐 하더라? 다르더라. 이러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들도 바로 화학의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학 용어 중에 혼합물이라는 용어가 나와. 혼합물. 혼합물이란 뭘 보고 혼합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물질이 섞여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 그렇지. 두 가지 이상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 이걸 보고 혼합물이라고 그래. 그럼 혼합물과 맞서는 말. 두 가지 이상 물질이 섞여 있지 않고 그냥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뭐라고 그럴까? 두 가지 이상 섞여 있는 건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 41조. 순물질. 순물질이라고 그래. 순물질. 세연아, 순물질 알겠니? 그래서 혼합물에서 순물질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바뀔 수 있어. 이거를 분리하려면 혼합물 섞여 있는 거를 순물질로 분리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거름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거름법은 뭐래? 종이나 엄청 작은 물이나 액체만 통과할 수 있는 천이나 그런 거와 그 다른 혼합된 예시로는 물에 안 녹는 모래 같은 거는 거름법을 사용하면 물은 다 통과하는데 살짝 더 알갱이가 큰 모래는 통과하지 못해서 만약에 모래랑 물이 분류돼요. 그렇지. 그래서 거름법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어려운 말로 입자라고 그러는데 입자의 굵기 차이를 뭐해서 이용해서 즉 한마디로 여러분들 뭐 체라고 그러나 그런데 보면은 그 가는 것들은 그 체 구멍으로 송송송 빠져나가는데 굵은 것들은 뭐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바로 거름법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그 입자가 가는 것들과 굵은 것들 두 가지를 이렇게 서로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증발법이라는 것도 있대. 증발법은 하진이. 증발법은 만약에 액체에 녹는 소금이나 그런 것에 밑에 불을 놔가지고 액체가 다 증발하게 하는데 증발하지 않는 소금은 다 남아요. 그럼 세연아, 이 증발 아까 거름법은 그 입자의 굵기의 차이를 갖고서 한 거라면 증발법은 무슨 차이를 이용한 걸까? 지금 하진이가 증발법의 예를 들어 설명해 줬거든. 소금물 같은 경우에 소금과 물을 분리하려면 그거를 이렇게 끓이면 물이 먼저 증발해 가지고 소금만 남는다. 그래서 소금과 물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했거든.
그럼 그건 뭐의 차이를 이용한 거야, 세연아? 증발되는 점, 끓는 점, 응? 뭐라고? 증발이 되는 점, 끓는 점인가요? 자, 그렇지. 아까 말했던 것들 중에 바로 끓는 점의 차이지. 물질마다 끓는 점이 차이가 있는데 먼저 끓는 것과 나중에 끓는 것들 요 두 개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증발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것들을 서로 이제 뭐에 분리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네 원유가 뭔지 혹시 알아? 원유. 세연이 원유가 뭔지 알아 혹시? 세연아? 찾고 있어요. 아니, 네가 원유가 뭔지 아냐고. 아니요. 자, 원유는 뜻이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그 휘발유 뭐 이런 거 알지? 휘발유 몰라? 경유. 너네 그 차 연료로 쓰이는 휘발유, 경유 몰라? 석유. 몰라요. 아니, 석유를 몰라? 아, 석유는 알아요. 자동차의 연료로 쓰이는 휘발유, 경유, 뭐 이런 등유 이런 석유의 어떤 그런 종류가 있거든. 그런데 이 석유가 원래 땅에서 제일 처음에 캔 그 상태를 보고 원유라 불러. 땅에서 캔 상태 원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유는 너네도 우유 마시지 우유. 네. 우유는 어디서 온 거야 처음에? 소. 나 소에서 온 거야. 소나 소에서 온 건데 그 소에서 막 갓짠 것들을 보고 우리가 원유라 불러. 근데 소에서 갓짠 그 원유는 만약에 세연이나 하진이가 먹으면 세연이나 하진이가 거의 화장실로 달려가야 돼. 거기에는 우리 몸에 그 균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유가 되기 위해서는 살균해서 그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젖소에서 갓 짜낸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소유. 원유라고 그래. 그 원유를 살균해서 이제 우리가 먹는 우유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원유는 그래서 그림을 좀 보여주면 이제 조금 컸다면 이제 머리만 까딱까딱 되네 이제는. 야유로 뭐. 보여? 화면 공유를 했는데 원유 모습이 보여주는 게 없네. 이렇게 바다 같은 데서 원유를 이렇게 그 석유를 이렇게 캐내는 거거든. 캐내는 어떤 그런 걸 보고 원유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보여서 이렇게 뭐 땅이나 이런 데서 유전 이런 데서 원유를 이렇게 하는데 원유의 원래 모습은 지금 이게 원유가 이렇게 그 배가 쓰러져 가지고 그 시커먼 원유가 지금 바다를 다 뒤엎어 갖고 그 원유를 다 닦아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원유의 사진이 지금 특별한 사진이 없네. 보여주면 원유 그 상태로 사진을 보여줄 만한 게 있으면 좋은데 요거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원유가 이렇게 묻어가 어쨌든 이렇게 시커먼 저기가 원유야. 이렇게 시커먼 어떤 그런 상태로 땅에서 이렇게 캐내는 거거든. 원유를 처음에 이렇게 시커먼 어떤 그런 상태로 요거 이런 식으로 시커먼 어떤 이런 상태 원유가 처음에는 근데 이 원유 상태로는 저기 하지 않는다는 거야.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원유가 지금 이렇게 번져가지고 유출돼가지고 그 시커먼 이것들이 그 원유야. 그런데 이 원유를 정유공장이라는 곳에서 끓는 점
막 끓여. 온유를 이렇게 해서 끓여. 그러면 10도 이하에서 액화석유가스가 제일 먼저 끓는데 증발된대. 그 다음에 30도에서 100도에서는 뭐가 보여? 휘발유라는 게. 100도에서 180도에는 나프타라는 게. 180도에서 250도에는 등유가. 등유, 250도에서 350도에는 경유가. 경유, 350도 이상 가면 이제 뭐해? 중유가 중유. 이제 이렇게 증발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온유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뭐 하는 거야?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다가 다 증발했는데도 끝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 그 끝까지 남아있는 그 찌꺼기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데? 아스팔트. 너희 근데 아스팔트 많이 들어봤지? 네. 아스팔트 어디서 들어봤어? 잘 모르겠어요. 아스팔트 어디서 들어봤나 모르겠어? 그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세연이 아스팔트. 저도 잘 기억이 안 나. 너네 오늘도 아스팔트 밟았을 텐데. 아, 그 바닥에 이상한 돌 같은. 여러분들 그 도로 그 자동차들 다니는 길. 여기 아스팔트 도로야. 이렇게 이런 길. 이런 아스팔트 도로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아스팔트를 뭐 하는 거야? 깔아주는 거야. 아스팔트 요렇게 아스팔트 이게 그 원유의 찌꺼기라는 거야. 이런 아스팔트를 뭐 해가지고 깔아가지고 이런 아스팔트 도로를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원래 온유에서 다 끓이고 난 나머지 찌꺼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를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원유 얘기를 갑자기 왜 아스팔트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이 원유 얘기 왜 했어 지금 선생님이? 세연아 하진아 왜 선생님이 갑자기 원유 얘기를 했어? 그 여기 써 있잖아. 써 있잖아. 왜 얘기했나? 지금 여기 화면에 써 있잖아. 내 공연 화면에. 뭐 때문에 설명했어? 혼합물? 혼합물, 원유가 혼합물인데 그 중에서 뭘 설명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아스팔트. 아스팔트 안 써 있는데 그 아스팔트 이런 걸 얘기를 왜 증발법? 설명했냐고. 요거 설명하려고 돼 있지. 증발법 끓는 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려고. 원유를 아까 말한 대로 휘발유니 나프탄이 경유니 뭐 등유니 뭐 중유니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스팔트니 이런 것들로 뭐해 분리하는데 여기 이 원유 같은 경우 뭘 활용했다? 증발법을 활용했다는 거야. 끓는 점의 차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분리시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화학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말들 중에 하나가 원자라는 말도 많이 쓰이고 분자라는 말도 많이 쓰이는데 원자와 분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해 볼까? 원자와 분자 그리고 참 온소라는 말도 있어. 원자는 뭐고 분자는 뭐고 원소는 뭔지 이것들에 대해서 그 개념들을 한번 정확하게 구별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원자와 분자와 원소 45쪽에 세연이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물질이고, 그 다음에 원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지? 또 세연이. 분자는 물질의 특성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이고 원, 하진이 원소. 원소는 원자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원자가 뭔지, 분자가 뭔지, 원소가 뭔지라고 했는데, 분자는 일단 물질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물질의 특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종이가 있는데 종이의 특성을 갖는 것들 중에서 제일 뭐한 거? 작은 거.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분자라고 한다. 분자. 근데 그 분자도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더 작은 거 뭐라고 그런다? 물질은 가장 작은 물질은 뭐라고 그런다? 원자라고 그러는 거. 원자. 그러니까 분자보다도 원자가 더 작은 거지. 근데 분자 상태에는 어쨌든 물질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원자 상태면 그 물질의 특성은 사라지는 거야. 그냥 무조건 더 이렇게 작게 쪼개지는 거야. 원소는 이 원자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원소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물 분자라고 되어 있는 물분자. 물분자는 물의 특성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가 바로 물분자라고 되어 있는데, 물분자는 물질의 특성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그래서 H2O 이 입자가 너무 커졌는데 H2O라고 되어 있어서 H는 뭐고? 수소 두 개와 O는 산소거든. 산소 한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된다는 거야? 물 분자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수소 하나하나가 원자, 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와 분자와 원소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숯하고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같아 달라? 달라요. 전혀 다르다는 얘기야. 숯하고 원소가 전혀 다르다는 거야. 하지만 같은 점도 있다는 거야. 숯과 다이아몬드의 같은 점은 원, 책 46쪽을 참고해서 원자가, 숯과 다이아몬드의 같은 물질. 다이아몬드의 같은 점. 둘 다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세연이. 둘 다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점이 같다는 거예요. 둘 다 탄소 원자들이 모여서 된 건데 어떤 건 뭐가 되고 숯이 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그 탄소 원자는 이 자체는 성질이 그 다이아몬드의 성질이나 숯의 성질이 없는 거잖아. 응? 그래서 그러면 숯과 다이아몬드의 뭐한 점? 다른 점은 뭘까? 숯과 다이아몬드 다른 점. 하진이. 다이아몬드는 땅속 깊이서 엄청 열도 받으면서 엄청 엄청 센 압력을 받으니까 단단해지고, 또 근데 숯은 그냥 나무가 탄 건가? 그래서 달라졌어요. 다이아몬드는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숯은 잘 부서지고 숯은 새까맣지.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지금 말한 대로 아주 단단한 그러한 물질인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들이 높은 압력과 온도 때문에 그래서 이 탄소가 늘리면서 부피가 줄고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이 숯을 이용해서 뭘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들 중에 천연 다이아몬드는 자연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그런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거고, 인조 다이아몬드는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실험실에서 다이아몬드를 키워요. 실험실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만들어 인공 다이아몬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조 다이아몬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뭐야? 천연 다이아몬드는 뭐에서 그 땅에서 실제로 그것들을 뭐 한 거야? 캐낸 거야. 이건 합성 다이아몬드네. 다이아몬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합성 다이아몬드가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거든. 합성 다이아몬드나 이게 이제 인공 다이아몬드, 나 천연 다이아몬드나 합성 다이아몬드고 이게 천연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구별이 안 가. 잘 안 돼 사실은. 근데 분명히 이렇게 합성 다이아몬드와 천연 다이아몬드가 서로 이제 뭐에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이 이게 천연 다이아몬드래. 오른쪽이가 녹색이거나 합성 다이아몬드래.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이 다이아몬드 이렇게 만드는 것들도 이렇게 화학에 의해서 가능한 또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금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선생님이 좀 의아했던 것들이 다이아몬드는 완전한 물질이 아니고 하지만 금은 영원한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도 혹시 그 이야기 했던 거 그 이야기 써있던 거 기억나? 선생님이 이게 뭔 말이지? 라고 했던 다이아몬드는 완전한 물질이 아니다. 하지만 금은 완전한 영원한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뭔지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이유들을 한번 찾아서 얘기해 볼까? 책 48쪽 49쪽 을 참고해서 하진이 다이아몬드는 다시 원자로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근데 여기서 어떤 프랑스의 화학자가 태양광을 다이아몬드한테 쏘았는데 다이아몬드가 이산탄소라는 기체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황금은 다시 원자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아까 탄소, 숯이 되는 그 탄소와 숯과 마찬가지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바뀔 수가 되돌릴 있다는 수 거야. 있어요. 태양광선을 강하게 쬐면. 하지만 금은 그 상태가 일단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이 더 영원한 물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를 인공으로 만드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금을 우리가 뭐 할 수는 없다는 거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지. 따로 그 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차이점을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이 나면 화재가 나면 소화기로 불을 끄잖아. 소화기 있는 거 봤어? 너희 집에도 소화기 있어? 요 소화기. 그래서 이 소화기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끄는데 이 소화기를 잡고 이렇게 불을 이렇게 이제 소화기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끄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소화기, 분말 소화기 이 안에 분말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소화기로 뭐 할 수 있는지 불을 끌 수 있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이 책에는 그 소화기의 원리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 있거든. 소화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누가 설명해 줘 볼까? 56조. 하진이. 이거는 소화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그게 이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무거워서 뭔가 나무 탈 물질을 덮어 산소가 닿는 거를 막는 건데 그게 효과적인 이유가 불이 계속 살아 있으려면 공기가 산소가 닿는 게 진짜 중요한데 산소를 다 없애면 불이 꺼져요. 그렇지. 지금 하진이가 잘 설명을 했어. 자, 지금 하진이가 특히 끝에서 한 얘기가 중요한데 불이 붙는 것, 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대. 그 세 가지가 뭐야? 그 연료 그리고 그 불은 산소랑 또 온도와 그리고 탈 물질. 그렇지. 그 세 가지. 일단은 탈 물질이 있어야 돼. 뭐 종이가 됐건 나무가 되었건 탈 물질이 있어야지. 탈 물질이 없으면 뭐 태울 수 없겠지. 근데 우리가 그냥 종이가 있다고 나무가 있다고 그냥 무조건 불이 나는 게 아니지. 지금 하진이 하진이 뭐 불에 닿거나 어, 불에 닿아야 해요. 그렇지. 하진이 뒤에 지금 책상이 있고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지금 불이 타지고 있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들이 되려면 이제 불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화점 이상의 온도, 그러니까 발화점 이상의 온도라는 건 불이 붙는 온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산소가 공급되어야 불이 붙는다는 거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소화기 안에는 그 분말가루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분말가루여가지고 그 탈 물질을 그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로 뭐 해버리는 거야?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산소가 거기에 닿을 수가 없게 되고 산소가 없으니까 불이 더 이상 붙을 맞아요. 수가 없게 되는 꺼지게 되는 그런 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뭐 그 안에 물이 들어있고 막 이런 건 줄 알았어. 근데 물이 들어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한 분말 물질 그리고 하지 뭐.
그 물이 안 들어있는 이유는 가스불 같은 거는 물을 더하면 오히려 더 커지니까 어, 물을 안 하고 다른 방식을 찾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또 선생님은 그 이산화 그 분말 그 자체가 불을 꺼주는 건 줄 알았어. 불을 끄는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자체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산소가 닿는 걸 뭐 하는 거야? 막아주는. 막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소되는 것들, 타는 것들 이런 것들도 화학의 한 분야인데 그 부분 그런 그 성질을 이용해서 소화기 이런 것들도 만들었다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자, 세연이 고기 좋아해? 좋아해요. 세연이 고기 좋아하는구나. 고기들 중에서 보면은 숯불고기 알아? 네. 이렇게 숯불고기 이렇게 숯에다 이렇게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먹잖아. 그래서 이 숯불고기가 일반 그냥 이렇게 막 숯불로 이렇게 고기를 굽는 곳이 가격이 더 비싸. 그리고 더 맛있대. 그 일반 그냥 뭐 이거 버너에나 그냥 일반 가스레인지 이런 데다 굽지 않고 이런 숯불고기에 굽는 것들이 더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 까닭은 일반 가스 버너가 낼 수 있는 온도와 이 숯불이 낼 수 있는 온도가 서로 뭐 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달라요. 거야. 그렇다면 왜 일반 불보다 숯이 더 이렇게 숯불에 굽는 것이 더 중요한지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책 58쪽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세연이. 수치 장작보다 발화점이 낮아서 수치 장작보다 발화점이 더 낮다는 거야. 발화점이라는 거는 불이 뭐해? 붙기 시작하는 온도라는 거야. 수치의 발화점은 얼마래? 320부터 400. 320에서 400. 320도에서 400도 사이에 수치 불이 붙는 그런 발화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59쪽의 표를 한번 봐볼까? 59쪽에 여러 가지 물질의 발화점, 즉 불이 붙는 그 온도가 나왔는데 발화점이 제일 높은 건 뭐야? 제일 높은 거.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의 발화점은 얼마래? 그 641에서 653. 640에서 653으로 발화점이 제일 높은 것은 일산화탄소고 그럼 반대로 발화점이 제일 낮은 것은 황. 황은 얼마? 190. 190도인 황 성분이 가장 이제 낮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네는 성냥 잘 모르지? 네. 성냥을 요즘에 거의 안 써가지고 선생님 어렸을 때는 성냥을 많이 썼거든. 이게 성냥이야. 보여? 음. 그래서 이렇게 요즘도 내 성냥 쓸 때 있다 참. 너네 성냥 그 언제 써? 케이크. 생일 잔치 케이크. 할 때 케이크 초에다 이제 불 붙일 때 주로 성냥 쓰는데 성냥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 하나가 이 성냥 개비, 요 통 안에 들어있는 거, 요 성냥 개비. 그다음에 요 성냥통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요 표시 보여? 네. 옆에 거기에 딱 비비면 불나요. 거기다가 이 성냥 개비를 옆에다 이렇게 휙 비비면 두 가지가 이제 마찰되면 이제 그 불이 이렇게 붙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 책에도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원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 (58쪽에) 58쪽. 세연이.
성냥갑 한쪽에는 인성분이 묻어 있고 성냥개비 머리에는 염소산 칼륨이 묻어 있어서 두 물질이 닿으면 불이 만들어져. 그렇지.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성냥갑에는 인 성분이 붙어 있고 성냥개비에는 염소산 칼륨이 묻어 있는데 염소산 칼륨과 인이 맞닿으면 불이 붙는다는 사실들을 뭐 하게 된 거야?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성냥을 이렇게 만들게 된 이것들도 그러니까 화학의 한 어떤 그러한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에 그런 화학들이 계속 쓰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 67쪽에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벌레 물린 데다가 오줌을 바른다는 거야. 옛날 사람들이 벌레 물린 데다가 오줌을 바르는데 근데 그게 과학적이라는 거야. 도대체 왜 벌레 물린 데다가 오줌을 바르는 게 과학적이라고 그러는 건지 책 67쪽 하진이 왜냐하면 식산 네? 오줌도 알칼리 원래는 그냥 오줌도 알칼리 성분이 있어요. 오줌이 알칼리 성분인데 왜 오줌을 바르냐고 벌레 물린 데다가 66쪽 아랫부분 세연이 산과 연기는 반대되는 성질이 있는 물질인데 벌레나 벌레 같은 것에 쏘였을 때는 암모니아수를 바르는데 그 중화 반응 중에 하나.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세연이 얘기를 지금 이 사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벌레 독은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성질이 뭐라는 거야? 벌레 독은 벌레 독은 산성이래. 산성이래. 그러면 이제 네가 지금 세연이가 말한 대로 중화 반응을 만들려면 산성에다 뭘 섞어야 뭐가 있어요? 염기성을 해줘야 중화 반응이 되는 거잖아. 근데 오줌 안에는 바로 무슨 성분이 있다는 거야? 염기성 성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약을 바르는 거나 오줌 성분을 발라주는 거나 오줌을 발라주는 거나 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약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겠지만 요즘은 약 발라야지. 당연히 오줌 바르면 안 되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산과 염기라는 것들이 성질을 갖고 있는데 산성은 어떤 거죠? 산성의 특징 아니면 산성을 띠고 있는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대? 식초나 식초가 대표적으로 산성이야. 어떤 성질? 식초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식초하면 어떤 느낌이야? 식초하면 살짝 냄새가 세요. 냄새가 세. 또 식초하면 아주 시잖아. 시큼하잖아. 그 산성은 바로 이렇게 신맛이 나는 물질을 우리가 보고 산소라고 그러고 산성이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게 식초고 알칼리성은 염기성. 염기성은 어떤 특징이 있대? 쓴맛이 나요. 쓴맛이 나면서 미끄러운 것들이 염기성의 어떤 그런 특징이고 암모니아수 이것들이 대표적인 염기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중성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검사하는 그런 종이가 있는 거 혹시 알아? 네. 집에 있어요. 그게 뭐야? 그 종이 이름을 뭐라고 그래? 73쪽에. 리트머스 종. 리트머스 종이라고 얘기해서 왜 이름이 리트머스 종인지 알아? 그
그게 산인지 연기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인데 근데 그렇지. 산성 영양제 확인하는데 왜 이름이 리트머스 종이냐고 하필. 리트머스 이끼에서 뽑아낸 색소가 들어있어. 그렇지. 선생님은 이거를 처음 알았어. 리트머스 종이를 만드는 게 리트머스 이끼라는 식물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리트머스 이끼를 이용해서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를 이렇게 만드는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진짜 식물 리트머스 이끼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을지는 선생님이 전혀 몰랐었는데 이 리트머스 종이가 리트머스 이끼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리트머스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단 말이야 라고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연이나 하진이 퍼머 해봤어? 퍼머 해본 적 있어? 하진 한 번도 없고 세연이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퍼머 얘기를 하는 이유들이 이 69쪽에 보니까 69쪽에 중화제를 바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파마할 때 요것들도 그러니까 파마약 같은 것들을 발라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화제는 파괴된 단백질을 다시 뭐하게 해주는데 뭉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 그래서 파마약은 환원제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들에서 이런 파마 이것들도 결국은 산성, 염기성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머리를 이렇게 그 곱슬곱슬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다 이 화학과 관련 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쌤이 그걸 보고도 이렇게 화학이 우리 생활에도 크게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네 요즘에 그 뭐지? 배달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배달 오면 뭐 쿠팡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배달 오면 그 안에 그 음식 상하지 않으라고 드라이 아이스라는 거 혹시 넣어두는 거 혹시 봤어? 그러니까 그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막 그러는 드라이 아이스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승화라는 게 나오는데 승화라는 낱말에 대해서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4쪽에 승화란 뭐래? 승화는 그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가 하나 모양 승화는 물질의 모양을 열로 바꾸는 거요? 아니 그래서 승화가 뭔지 한마디로 간단하게 지금 하진이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승화가 한마디로 뭔지 승화는 뭐에서 뭘로 바뀌는 것? 84쪽. 고체에서 기체? 그렇지. 보통은 우리가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이렇게 바뀌잖아. 근데 승화는 액체를 건너뛰고 고체에서 바로 뭐가 돼버린다는 거야? 기체가 기체. 되어버리는 것들을 보고 승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 여기 사진 하나 보여? 이게 드라이 아이스에서 보면 이렇게 막 수증기가 막 이렇게 생겨. 막 김 같은 게 막 나오는 건데 요 것들은 이 고체에서 기체로 되려면 많은 열이 필요한데 그 주변에 열을 빼앗겨서 이 수증기가 이렇게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요것들을 보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찔아찔 화학 항공 비밀을 찾아라라는 그 책을 통해서 화학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사실들을 확인했었는데 요것들은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서 이미 과학 시간에 배운 것도 몇 개 있을 거고 또 아마 아직 안 배운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또 중학교에 가서 또 이렇게 배워야 될 어떤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알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수업을 할 때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어떤 그런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갑자기 또 카메라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는데 미안합니다. 어때? 선생님의 얼굴 안 보고 수업하니까 오히려 눈이 막 괜찮아? 선생님 얼굴 안 봐서 좋아, 세연아? 너 솔직하게 말하면 혼난다.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는 무슨 책이야? 우리 선생님 최고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동화책, 소설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최고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